예. 그렇죠.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보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1월 3주차 때 조사에서는 그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이 48%였는데 1월 4주차는 50, 2월 2주차 조사에서는 51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습니까? 아니면 이 그래프가 꺾일 수도 있겠습니까?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53%까지 올라갔어요. 네. 쭉 한국갤럽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. 1월부터 쭉 해서 이게 이제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. 아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예.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지들의 합이 100%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많이 드는 비유인데 여론조사에 대권주자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. 뭐냐면 이거는 여론조사는 수능생의 수험생의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다. 그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점수를 10점, 20점 올릴 수가 있어요. 예. 막 100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점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내 스스로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. 네네. 어떤 비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을 유지하고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 지지층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들은 그 의견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줄어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쪽에 있는 이제 현 정권 교체해야 된다. 예. 심판에서 교체해야 되고 야당 후보 당선돼야 된다는 비율도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53% 뭐 한 15%포인트 격차가 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맥시멈 정도 차이라고 격차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. 53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. 한번 한 55, 이번 주 55%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최후 변론이 어떤 변수가 돼서 여론의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은 격차가 이제 유사에서는 16% 포인트까지 예. 격차가 났으니까 사실은 제법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예. 여기서 뭐 1, 2%더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20% 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예. 그것은 이제 또 현실에서 있진 않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막 이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. 여론조사에. 왜냐하면 한 35% 정도는 이제 고정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이제 예, 있는 예. 것이니까 또 여론조사에서는 모르겠다 무응답이라고 하는 비율이 또 존재하는 존재하니까, 것이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래서 한 55%뭐 이런 것들 있을 수는 있지만 네. 60% 70%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네. 없는 조사다. 있을 수 알겠습니다.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맥시멈이다. 그래서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다라고 네. 했으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묻는 분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김문수 장관 등을 이제 밀었던 그 기류들. 네. 이제 지금 보수층에서의 강성화된 기류 중에서도 더 강성화된 거죠. 탄핵에 아주 맹렬하게 반대하고 네. 또 김문수 장관을 또 밀어올리는 이제 그 기류들 그룹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네.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사예요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노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. 예. 더 커지긴 힘들어요. 예. 지금 커지는데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 예.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은 뭐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법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승복한다.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네. 문화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네.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없다.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두 가지 가설이 다 가능하거든요. 네. 윤희용 저는 대표님은 두 번째 약간 그래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미 사실은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. 예. 뭐냐면 그 김문수 장관도 사실은 막 15%막 넘어갔다가 좀 조정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. 예, 예. 그다음에 탄핵 그 정권 교체 기류들 좁혀졌다가 좀 넓어지는 기류 있거든요. 네.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쭉 적극 참여했잖아요.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여론에. 변론기일에 계속 나와서 출석해서 얘기를 거짓말하고 했는데 궤변한 게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. 이거는 좀 아니지. 아니잖아요. 뭐 무슨 중국이 관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는 상식적으로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했는데 콤방도 인원이라고 하고.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환기를 계속 시켜서 부정적 네. 인식이 오히려 강화되어서 좀 뭐 논란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중도층들도 좀 영향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을 네. 본인이 나와서
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제 변론들 예. 하게 되면서 또 본인이 책임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중도층들이 좀 움직일만 하다가 우적으로 예. 이해를 하려고 하는 예. 흐름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흐름들이 생겼다. 있고 그래서 이제 정권 유지보다는 교체 기류가 최근에 높아졌다. 예. 뭐 중도층에서 좀 벌어졌다라고 아하.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탄핵이 이제 인용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조정을 네. 영향을 이제 받을 받을 수밖에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니겠느냐 아. 이제라고 생각됩니다. 예.